예, 지난주 일요일이죠. 4월 14일 날 새벽 이란이 쏜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4월 13일 밤 11시부터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가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시각은 14일 일요일 새벽 1시 42분경이었고요. 이란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대와 정부 시설만 겨냥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심지어는 뭐 예루살렘 서안지구까지 이란의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렇게 동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위로도 미사일이 요격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 170개 그리고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로 구성된 총 320여 발의 발사체를 이스라엘로 쐈는데요. 이 중 99%가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이 됐고 5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적인 이 전면 공격을 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번 이란 공습에 맞춰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골란고원에 배치된 이스라엘 방공진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했고 예멘 후티 반군도 함께 이스라엘 방향으로 드론 여러 대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5시간 동안 320여 발의 그 드론과 미사일이 막 이스라엘의 하늘로 날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거를 그 거의 뭐 99% 맞춰서 격추해서 그야말로 뭐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마치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갤럭하고 있었는데 뭐 갤럭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엄청나게 하여튼 그 정확도를 갖고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이 잘한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그리고 뭐 에로우 데이비드 슬링 같은 다양한 형태의 뭐 단거리,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통해서 99%라는 놀라운 요격률을 보여줬습니다. 아이언돔은 워낙 유명한 방공 시스템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아이언돔은 단거리 요격에 쓰이는 방공망이고 이번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에로우와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라고 불리는 이 방공망인데요. 에로우는 최대 90km 거리에서 고도 51km 에 있는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데이비드 슬링도 최대 300km 거리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이 중장거리 방어 시스템입니다. 또 이번 공격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동맹국들이 이 이란 발사체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막아주어서 꽤나 큰 도움이 되었고요. 이번에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 패트리엇 방공망을 통해서 드론 70여 대 그리고 탄도미사일 6발 정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 320여 발 중에 몇 발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쪽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죠. 이번 그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좀 피해는 입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320여 발의 발사체가 날아온 것에 비해서 요격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피해는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요. 일단 공격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5발 중에 4발이 네게브 사막 북부에 위치한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졌습니다. 이 네바팀 공군기지는 이스라엘의 핵심 전투기인 F-35가 운영되는 곳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이 네바팀 공군기지가 약간의 손상을 입긴 했지만 뭐 큰 피해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란 공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때 이 F-35를 뒷배경으로 삼아서 우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남부 이 네바팀 공군기지에 떨어진 탄도 미사일 4발 외에 이 나머지 한 발은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베두인 마을에 떨어지면서 7살 소녀 한 명이 미사일 파편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고 하고 또 이 소녀 외에도 또 다른 8명도 이 같은 미사일 파편에 맞아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네게브에만 피해가 집중이 된 것이 이 지역에는 이 방공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또 이 베두인 사람들은 이 광야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곳, 즉 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등록되지 않은 곳이어서 이곳으로 발사체가 날아갈 경우에는 뭐 아이언돔이나 어떤 방공망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보호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뚫렸다고 합니다. 그 베두인들은 그야말로 그 양떼나 낙타떼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풀을 뜯어서 먹이면서
여기에 풀이 다 뜯어서 이제 없다 싶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그 주거지 위치를 사실은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냥 거기 어딘가에 뭐 있겠지라고만 그 추측할 뿐인 상황에서 글로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피해를 입은 거예요. 네. 이번에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럽연합 국가 지도자들 아주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드론과 그 미사일 생산업체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이 업체들을 겨냥해서 제재를 가한 건데 이제 생산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란에 가해진 제재 중에 뭐 러시아에 이란 드론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지만 이란과 러시아 간의 관계 차단 효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어떤 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도 뭐 유럽연합은 우리도 이란에 대해서 뭔가 하고 있어라고 그런 걸 보여주는 뭐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란에 벌을 주면 이스라엘이 보복을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 뭐 선생님이 친구 2명이 싸웠을 때 선생님이 얘를 두고 더 세게 때리면 얘는 얘한테 굳이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 이스라엘이 좀 보복을 좀 약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또 있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은 의외의 장소에서 터졌어요. 그 이스라엘과 이란은 거리가 1,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거기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은 오히려 99% 다 요격을 해가지고 아주 피해가 미미한데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에서 드론을 날려서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모두 18명이나 부상을 입었어요. 네. 이 공격은 14일 공격이랑은 또 다른 공격인데요. 어제였던 17일에 있었던 공격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 마을인 아람셰 커뮤니티 센터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1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14명이 군인이었고 그중에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전날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지휘관 2명을 포함해서 총 3명이 숨진 것에 대한 북쪽 그 보복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란의 공격도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픈데 북쪽에서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드론이 낮게 날아와요. 근데 저는 그걸 오디오까지 들었는데 드론이 날아오면서 그 드론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